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3만 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매달 전기세 10만 원씩 그냥 버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즘 같은 날씨엔 정말 고민되시죠? 햇빛은 뜨겁고 창문을 열면 후끈한 바람이 들어오고 선풍기는 틀어놔도 찝찝한 더위는 전혀 가시질 않는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세가 걱정되고 끄자니 집안이 금방 찜통이 됩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요즘 같은 폭염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런데요. 에어컨을 제대로만 사용할 줄 알면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제가 수리해드린 고객님께서는 한 달 내내 에어컨을 사용하고도 전기세가 3만 2천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집 크기 같은 사용시간인데도 12만 원 넘게 나온 분도 있었죠. 똑같은 에어컨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는 사용법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전기세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25년간 에어컨을 설치하고 점검해온 에어컨 전문 설치기사 김정윤 기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가정의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고 가장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을 현장에서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기세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시원하게, 냉방병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6가지 에어컨 절약 습관과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70만 원 전기세 지원 제도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요. 이 나이에 지원금 같은 건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마트 잠깐 다녀올 건데 에어컨은 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에이 아깝다 싶어서 끄고 나가셨다가 돌아와서 더위에 다시 켜신 적?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내는 방법입니다. 에어컨은 처음 전원을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면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실외기가 풀 가동하면서 전력을 왕창 잡아먹죠. 특히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 설치된 인버터형 에어컨은요, 계속 켜두는 게 훨씬 전기 효율이 좋습니다.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출력을 줄여서 유지하는 데는 큰 전기가 들지 않거든요.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웬만하면 끄지 말고 그냥 켜두는 게 전기세가 더 적게 나옵니다. 대신 방문, 창문 꼭 닫고 나가셔야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도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기름을 더 먹죠? 에어컨도 켰다 껐다 반복하면 그때마다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로 제 고객이신 70대 김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냥 마트 10분 다녀올 때도 꼭 끄고 나갔다니까. 그랬던 분이 한 달 전기세가 13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단지, 같은 구조의 아파트에 사는 분은 하루 종일 틀어놔도 6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차이는 바로 끄고 나가느냐 그대로 두느냐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에어컨 모드가 이렇게나 많다고요? 냉방, 제습, 오토, AI 대체 뭘 눌러야 하는 겁니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는 전기 덜 먹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습으로만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제습도 냉방만큼 전기를 꽤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두 모드 모두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 차갑게 만든 다음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제습은 습도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냉방처럼 실외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어떤 모드를 써야 할까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푹푹 찌고 습한 날엔 냉방 모드로 시원하게 먼저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덜 지치고 냉각 속도도 빠릅니다. 온도가 적당히 내려간 뒤 그 다음에 제습 모드로 전환해주는 게 전기 절약에도 체감 시원함에도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비가 오고 습한 날, 기온은 높지 않은데 집안이 퀴퀴하고 눅눅하게 느껴질 땐 제습 모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70대 김말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나는 여름 내내 제습만 돌려도 시원하더라고 하셨지만 막상 전기세는 10만 원 넘게 나왔고 냉방을 먼저 틀었을 때보다 집안도 시원하지 않고 땀이 자꾸 나셨답니다. 그분께 낮엔 냉방, 저녁엔 제습으로 바꿔보시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전기세도 줄고 밤에 잠도 더 잘 오셨다고 해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에어컨 틀면 바람이 바로 나한테 와야 시원한 거 아니야? 시원한 바람은 아래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찬 공기는 원래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쪽으로 바람을 보내야 공기가 천천히 방 전체로 퍼지면서 실내 온도를 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바람을 아래쪽, 특히 사람 몸에 직접 쏘면 시원하긴 하지만 냉방 효율은 떨어지고 몸살이나 두통 같은 냉방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에어컨 리모컨에서 상하 바람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죠?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도록 설정해 주세요. 에어컨이 자동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설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 안에 에어컨 앞을 막고 있는 큰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가 냉기를 다 잡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장롱, 책장, 소파 같은 큰 가구가 바람을 가로막고 있다면 공기 흐름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냉방 효율이 뚝 떨어지고 전기세는 쑥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재홍 어르신 댁은 에어컨 앞에 키 큰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방 전체에 퍼지질 않고 냉방이 잘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책장 위치를 바꿔드렸더니 방이 금세 시원해졌고 전기세도 2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 네 번째 방법입니다. 리모컨에 있는 오토 혹은 AI 절전 버튼 많이들 보셨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냉방만 눌러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버튼, 에어컨 전기세를 절반까지 줄여주는 마법의 기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 에어컨은 똑똑합니다. AI 기능이 들어있어서 실내 온도, 습도, 사용자의 생활 패턴까지 스스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토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스스로 판단해서 냉방과 송풍을 적절히 조절하고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출력을 낮추거나 꺼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기세의 70, 80%는 바로 실외기 작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AI 절전 기능을 활성화하면 냉방은 유지되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 중 한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고객님 72세 박영자 어르신은 에어컨을 하루에 5에서 6시간씩만 틀었는데도 전기세가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토 기능을 사용해 보시라고 알려드렸고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똑같이 썼는데 이번 달 전기세가 6만 3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기계는 똑똑해졌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몰라서 못 쓰고 있던 거죠. 리모컨에 오토, AI 절전, 스마트 버튼이 있으면 꼭 한번 눌러보세요. 설명서가 없다면 유튜브에 제품명 뒤에 AI 절전을 더해 검색해도 사용법 영상 나올 겁니다. 단 2015년 이전 구형 모델일 경우 오히려 오토 기능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니 에어컨이 오래되셨다면 일반 냉방 모드로 고정해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절전 기능,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하신다면 지금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몰랐던 정보였어요 하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햇빛 차단만 잘해도 실외기는 덜 돌아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낮에 집안이 찜통처럼 더워지는 이유,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거실 유리창이 큰 집이라면 햇빛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3에서 5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실외 온도와 경쟁하듯 더운 열기와 싸우는 셈이라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바로 햇빛 차단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햇빛이 가장 강렬한 이 시간대에는 창문, 커튼, 블라인드 등을 꼭 닫아주세요. 전용 열차단 필름이나 암막 커튼이 없더라도 신문지나 얇은 천으로라도 가리면 효과 있습니다. 특히 남향 창문이 많은 경우 햇빛 가림막 하나만 잘 설치해도 실내 온도가 2도 이상 내려가고 에어컨 사용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풍기를 창문 반대쪽에 두면 방 안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 차단만 잘해도 에어컨 작동 시간이 줄고 전기세는 10에서 15%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에어컨 필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닦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기세 줄줄 셉니다.
에어컨이 갑자기 시원하지 않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인이 고장도 노후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필터 먼지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찬 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에어컨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가야 해서 결국 전기세만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필터가 막히면 냉방 효율이 최대 30% 이상 떨어진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정기적인 필터 청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 커버를 엽니다. 안에 있는 필터를 살살 꺼냅니다. 물로 먼지를 씻어내고 그늘에서 말린 뒤 다시 끼우면 끝입니다. 걸리는 시간? 10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여름철엔 2주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필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에어컨을 새로 바꿔야 하나 했는데 필터 청소만 했더니 바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라며 매월 첫째 주를 필터 청소의 날로 정해두셨다고 합니다. 작은 청소 하나가 전기세는 줄이고 냉방 효과는 끌어올리는 확실한 절약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 투자해보세요. 훨씬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세를 아끼는 실생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정부에서 일정 금액까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못 틀었다. 겨울엔 보일러도 맘대로 못 켜고 덜덜 떨며 지낸다. 이런 에너지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에너지 비용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정처럼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70대 독거 어르신, 중증질환으로 외출이 어려운 분, 만 3살 아이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에너지비 걱정이 건강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더워도 선풍기로 버티고 너무 추워도 이불 몇 장 겹쳐 덮고 견디는 일이 반복되죠. 정부는 이런 에너지 빈곤층이 기후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욱 취약한 분들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거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수급자인데 왜 몰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정당한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29만 2천 원, 4인 이상 가구는 무려 71만 7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나눠서 지원되며 총액 기준으로 보면 꽤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히 전기요금만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처럼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은 별도 사용 절차도 필요 없어서 신청만 해두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등유나 연탄, LPG처럼 따로 구입해야 하는 연료는 전용 카드를 통해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신청만 해두면 여름과 겨울 두 계절 내내 에너지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셈이죠. 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가정, 만 6세 이하 영유아, 세대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이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위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본인이나 부모님 혹은 주변 어르신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한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직원분들이 신청 도와주십니다. 혹시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영상 시청 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신다면 더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천정보에서는 건강, 복지, 생활 꿀팁 등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